사실은 이건 협치의 대상이 아닌데, 근데 대통령실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요거를 이제 제가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네. 굉장히 이제 원대한테 좀 아주 간곡하게 얘기를 하긴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처리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우상호 수석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그래요. 정무수석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 싫은 일, 좋은 일 다 굳은 일 다 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너무 많이 나간 거죠.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원대가 이제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게 그러면 우리한테 왜 얘기를 안 했냐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원대는 어쨌든 대표한테는 얘기했다 나는 이렇게 이제 계속 주장을 하는 거고. 자, 여기서 확실히 우상호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다라고 측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병기가 당대표 의견을 알렸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정청래 당대표는 우상호와 사이가 또 안 좋았고 이미 검찰개혁 관련해서도 상당히 트러블이 있었던 상황에서 더구나 우상호는 정청래를 향해서 대통령의 뜻이다. 대통령의 뜻을 모르냐. 이렇게도 했다고 하죠. 아무튼 일요일에 있었던 당정협의회에서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3대 특검한 핵심이 바로 기한 연장 그리고 뭡니까? 인력 보강인데 그것을 기한 연장하지 않고 인력을 줄인다고요? 말이 됩니까? 이걸 정청래 당대표가 합의를 했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이크 진짜. 주머니 안에서 손 놓고 정책에 관한 얘기가 오고 갔지 무슨 얘기가 오고 그래서 법에 관한 얘기가 오고 갔지. 많다면서 법사위하고 소통 안 했다면서 조전에 사과서 마이크에 특위하고도 안 했다고. 대표한테 물어보세요. 이제 막 가자는 거죠. 김병기의 저 행동은 개혁의 골든타임을 자초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너 하나 둘 중 한 명 거짓말. 궁지에 몰린 사람들이 흔히 쓰는 방법입니다. 당을 위한 행동이 절대 아니죠. 솔로몬의 지혜가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김병기는 정청래한테 물으라고 뒤뚱뒤뚱 고개 뻣뻣. 이것만으로도 당원들의 분노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정청래 당대표는 소통 부족 이런 사태에 대한 사과를 했습니다. 당이 블랙홀에 빠져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의중이 있어 보입니다. 하루가 지나니 진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여야 원내 지도부 3대 특검안 협의가 5일 전부터 진행이 됐고 지도부 법사위 특위에서 소통을 했다라고 밝힌 김병기. 그러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언급은 사실상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뺄게요. 아예 없었습니다. 이게 사실 저도 그 과정에 쭉 다 있었는데 이제 어제 오전에 비공개 최고위에서 보고를 했어요. 원대가 최고위원들하고 당대표한테 이제 야당과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라고 했고 다만 이제 그 내용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몰랐다고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들으신 것처럼 협의하러 간다는 보고는 분명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확히 듣지 못했다. 왜냐하면 특검 연장, 검사 보강 이거 일단은 이 핵심은 그대로 밀고 나갈 것으로 예측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 안 들어도 특검 연장, 검사 보강 3대 특검안 밀어붙이겠지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거 관련해서 한번 또 야당에서 또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또 마침 또 우리가 이제 9월 25일 날 정보조직법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는 정보조직법하고 이게 특검법하고는 전혀 연계시킬 성격이 아니다라고 딱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9월 25일 정보조직법이 다 개정이 되어서 완료가 되어서 정부가 국정운영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이제 협상을 하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들으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내란과 정부조직법은 별개다. 그런데 여기서 원내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면 9월 25일 안에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정부가 국정운영을 잘할 수 있게끔 뒷받침하겠다라는 게 바로 원내 지도부의 생각. 여기서부터 당 지도부와 뭔가 이견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소문,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죠. 바로 대통령실의 우 정무수석 개입이 되지 않았나. 협상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저는 당 지도부라든지 또는 법사위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3대 특위 위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의견을 냈거든요. 그분들과의 소통을 하면서 야당과 협상을 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죠. 다만 이제 협상이 1차 그래서 결렬도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재개를 해가지고 6시간 만에 이제 여야의 원내대표가 발표를 했잖아요. 그 발표한 이후에
그거에 대한 이제 보고 과정에서 당대표랑 좀 이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발표하는 최종안을 네. 정청래 당대표가 못 보신 거예요? 아마도 그랬기 때문에 이견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참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협상이 끝나자마자 바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발표가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바로 합의한 최종안에 대해서 당대표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 지도부도 몰랐고 법사위원들도 몰랐고 검찰 특위, 민영배 포함 특위들도 전혀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이 최종안의 내용에 대해서 다들 몰랐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많은 의원들이 글을 쓰고 방송에 나와 말을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여기서 모두가 열받은 것입니다. 독단적으로 김병기가 주도해 합의했다. 지금 뭐 이렇게 그 가정에서 좀 소통이 잘못된 거는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거는 뭐 누구의 잘못이 잘못 떠나. 그래서 오늘 사실 그 정청래 대표가 의총에서 사과하면서 지금 뭐 누가 잘못을 따지지 말고 앞으로를 위해서 이렇게 잘 해나가자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방송에서 자 소통이 부족했다. 소통이 안 됐다. 지금 원내 대변인도 가정에서 소통이 잘못됐다. 언급을 합니다. 그 중에 기재위랑 정무위가 이제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이 그렇죠. 그거 이제 협조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그 협조가 되지 않으면 패스트 트랙을 부득이하게 태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책임감에서 그 특검법과 연계해서 좀 잘 마무리하려는 생각이 분명히 원내 지도부는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아마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정부 조직법을 또 9월 25일 날 통과를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견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관철시키려고 1차적으로 했는데 저는 어제 미숙했던 거는 그걸 공개 발표를 바로 한 것이 좀 미숙했다. 그래서 다들 분노했구나. 그렇지 않고 최고위에서 얘기하고 오늘 사실은 의총이 또 열리기로 돼 있으니까 의총에서 의견을 드렸으면 반대하면 그거 가서 반대하니까 안 된다라고 다시 최종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독단적으로 한 거예요. 김병기가. 되게 당황스러웠긴 했어요. 그래서 어제 아침 사실 최고위 회의할 때 협상한다고는 보고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런 의견이 있다. 협상하겠다 해서 그 협상하면 중간중간에 보고가 되니까 그런 과정이었는데 조금 과정상에 조금 보고가 미숙한 미션은 있었다고 구체적인 보고요. 부분도 그래서 없었고 오늘 한마디로 당대표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왜?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데 청취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다 상의를 하면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뭐 간사와 이렇게 상의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기간이나 그다음에 그 검사 인력 증원, 그다음에 하경 공무원 증원, 요 부분은 그 변화 없는 것으로 상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김병기는 법사위에 보고된 내용이랑 그러면 법사위와 상의한 내용이랑 합의 내용이랑 달랐다. 그 부분의 상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법사위에서도 그 부분에 상의가 없다고 합니다. 특검 연장과 검사 증언에 대해서. 한마디로 법사위 안은 특검 연장 그리고 증언 30명 증언, 특검도 30일 연장, 법사위 안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차피 모두가 그 연장을 시키고 보강을 하고 이게 당연히 이렇게 협상을 할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에 굳이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김병기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과 보세요. 다 퍼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 열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통이 있으면 원활하지 않았고 의원들 대부분 잘 몰랐고 어제 그 민주당에 이제 보면 3대 특검 그 특위 톡방이 있거든요, 의원님들하고. 진짜 난리가 났었습니다. 난리가 나죠. 아니, 하필이라 표현이 어제 최근에 특위위원 또 선임이 되다 보니까 그 현안을 때 가까이서 볼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도 사실 인지가 잘 안 됐고. 다 모르셨더라고요. 진짜로 의원님들도 모르셨고. 아, 전혀 그분들도 한 명도 모르셨어요? 특위도 아예 몰랐어요. 실제 그 특위위원님들도 진짜 모르셨고 상황을 모르니까 진짜 우왕좌왕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 사실 이제 협상에 미숙함이 있었다는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의제 자체를 잘못 선정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협상이라는 것은 주고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카드가 교환할 가치가 있는 것이냐, 절대로 지켜야 하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에서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차라리 나경원 간사라든지 이런 거라도
하는 것이 맞지 이 특검법 관련해서는 절대 손대지 말았어요. 아니, 그런 협상을 벌였느냐. 당지도부하고는 상의한 적이 없다. 그러면 혹시 생각나는 것이 대통령실에서 뭔가 요청을 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 아마 지도부 내부에서는 의중 파악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 근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협상하러 간 적이 없고 이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동의할 수도 없다. 이 내용은. 국회에서 논의해서 진행하는 것은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서 하는데 이거를 어디까지는 몇 명까지 늘리고 그다음에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아예 하지 마라. 뭐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은. 그럼 이건 누가 오독을 했느냐. 그러니까 누가 그럼 여기에서의 핵심입니까? 그러니까 어제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이야기하면 진짜 명예훼손까지 걸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단이 나서 사태가 수습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책임론이 될 건데 본인이 당사자가 위임을 받아서 그렇다고 해서 최고위원 회의 또는 의원총회에서 100% 위임을 받아서 하는 협상도 원안과 완전 뒤집어져 버려. 이걸 자기 스스로 위임을 받았을 때 그건 당 대표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에서 다시 누군가하고 언론을 당해서 다시 해야 되는 그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이제 결과를 내버렸죠. 완전 오바죠. 그래서 책임론이 필연적으로 나올 거예요. 앞으로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6대6 윤리위 할 때 갑자기 협상하고 나서 정책 대표가 이거 아니다라고 정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제 저녁에 당 내에서는 대통령실의 의중이 뭔지는 각자의 느낌으로 공식 의견으로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방식으로 협상을 하러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 뒤에 그러면 당에서는 그러니까 당 대표가 이거 왜 이렇게 됐냐고 했던 것이고 자칫 잘못 보면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문자 폭탄을 보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이제 협상을 해버린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수정이 되고 진행이 됐는데 이제 이게 오늘 기자회견까지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니까 굉장히 이제 대통령에게 이제 일종의 이제 부담을 주게 된 것이고 또 정청래 대표가 완전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도 전혀 몰랐던 내용을 협상을 해버렸는데 이거 정청래 대표 책임져라고 원래 이제 정청래 대표의 비호감인 사람들이 완전히 막 들고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부담, 정청래 대표는 정청래 대표대로 오해. 이제 이렇게 이제 남는 게 없죠. 누구도 아니 남는 게 아무도 없고 다 이제 욕 바가지로 지금 들어먹는 상황을 연출했는데 지금 뭐 발언의 내용이 뭐 약간 국회가 됐다거나 뭐 내가 원래 결정한 거 아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더 지금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마이크 아 진짜 주머니 안에서 손 놓고 정책에 관한 얘기가 오고 갔지 무슨 얘기가 오고 그래서 법에 관한 얘기가 오고 안 했다면서 법사위하고는 소통 안 했다면서 조전에 사과서 누가 마이크에 특위하고도 안 했다고 대표한테 물어보세요. 의원들 전체한테 사과 말씀하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과를 해라. 대표한테 물어보세요. 바람 새는 갔어도 삐리삐리삐리